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마땅한 대응 수단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양욱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그 북한의 핵실험이 핵 강도로 보면 한 10킬로톤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이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진다면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됩니까? 네, 일단은 10킬로톤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어떤 지형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이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략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폭탄, 리틀보이라는 폭탄의 한 파괴력, 그러니까 한 15킬로톤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이미 1998년도에 미국에서 이 서울 시내에 투하됐을 때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보고 있으면은 지상 500m 상공에서 이제 폭발되었을 경우에 62만 명이 사상을 할 수가 있다. 62만 명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인구의 어떤 밀집도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더 많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이제 지상에서 폭파했을 경우는 사실은 그 어떤 영향 범위는 약간 상공에서 퍼지는 게 훨씬 더 넓긴 하지만은 지상에서 터졌을 때 파괴력이 더 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경우에는 125만 명 정도가 사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최소한 한 10개 정도의 탄두를 제작할 수 있다.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이러한 공격이 집중이 되었을 때 서울시 자체는 거의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상과 또는 지면에서 떨어졌을 때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면에서 폭파했을 때가 더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상공에서 터졌을 때는 그 낙진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향은 훨씬 더 큽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EMP 효과나 이런 것도 더 크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상에서 폭발을 할 경우에는 그 폭발의 그 처음에 초기 힘이 최대한 지상에서 붙어가지고 집중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넓은 지역으로 퍼질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그 지상 폭발을 함부로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0m 정도 상공이 가장 적합한 것이 지상에 떨어져서 만약에 터지게 되면은 건물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들이 일종의 그 뭐라고 그럴까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폭발 범위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지상에서 그 파괴력이나 살상력이 센 경우는 우리 이렇게 대도심처럼 이렇게 건물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 넓게 굉장히 낮게 이렇게 그 지형 형성되는 지역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고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마 북한이 한 뭐 100m나 500m 사이 이 정도에서 그런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보면은 그 히로시마 공격 때도 거의 이제 한 500m 상공 정도에서 폭발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실험이 5차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북한을 5차까지 핵실험을 했는데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주기가 빨라진 것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무기화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무기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실험을 그 준비가 됐을 때 이제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전까지의 4차까지의 핵실험이 이 핵물질을 터트리는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번 핵실험은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탄두를 만들어 놓고 이걸 터트린 것이다. 특히 이제 그 올해 그 3월 정도에 보면 김정은이 이제 직접 그 방문을 하면서 이 소위 핵무기 제조 공장이라는 데를 방문을 하면서 그때 이제 굉장히 둥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원자 탄두를 그러니까 핵폭탄 탄두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 탄두를 결국 실험을 해가지고 이번에 터트린 것이 아닌가. 결국 뭐냐면 이제는 무기화가 되었다라고 판단해도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실제로 이제 무기화가 됐다 판단해도 손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북한에 대한 어떤 핵 무기에 대해서 우리도 핵으로 뭐 응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핵무장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상 어느 나라도 비핵 국가가 핵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뭐 전쟁을 하거나 혹은 대결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는 핵으로 대항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 있으면은 지금 우리가 한미 연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해구산하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 이 핵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나라고 개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다 개발을 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NPT 체제 결국은 이런 핵을 확산하지 않겠다는 이런
체제하에 가입이 돼 있고 그런 체제 하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적인 번영이라든가 국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북한처럼 다 굶어 죽더라도 핵은 가지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핵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 체제 안에서 최대한 어떤 이런 핵에 대해서 막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그래서 일단은 한미 동맹에 기대서 핵우산을 제공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만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 핵무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미국에서는 다음 달에 로널드 레이건호라든지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북한의 어떤 핵무장에 대해서 어떤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한미 연합훈련 특히 이제 미국의 어떤 이런 전략 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폭격기, 전략 핵폭격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핵 추진 잠수함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그 안에 뭐 예를 들어서 ICBM이라든가 그러니까 SLBM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무장들이 장착된 잠수함입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그 핵 전력, 핵우산에 해당하는 전력들이 전개되는 것은 북한에게 굉장히 압박이 됩니다. 또한 항공모함 같이 대규모의 군사력이 전개되는 것도 당연히 압박이 되고요. 근데 하지만은 이제 북한도 바로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비해서 그 핵을 개발한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렇게 그 자신들이 어느 정도 핵을 가졌다라는 자신감에 의해서 어떤 미국의 이러한 강력한 군사 무력 시위 같은 경우가 좀 이전과는 좀 다르게 다가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우리나라 정보 수집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그날 핵실험을 하는 당일날 뭐 박근혜 대통령도 순방 중이었고 또 총리나 또 통일부 장관 모두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보 수집 능력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정보 수집 능력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도 공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미일 간의 공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미리 사전에 알았느냐 아니면 사후에 알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아마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아마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이렇게 서로 우리와 성보를 하는 과정에서 9월 9일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찝지는 않았지만은 이러한 정황이 있다. 결국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G20 그 순방 중이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외에 총리나 아니면 이제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 좀 이렇게 대응이 늦었던 것이 아니야. 특히 이제 NSC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북한이 핵실험이 일어난 지 거의 90분 만에 그 실시가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의 대비 태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긴 하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이런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국방부에서 나온 분석은 거의 그 굉장히 좀 빨리 나왔습니다. 이게 준비를 안 해놓고 있었으면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 정보 당국이 몰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에 핵실험은 북한이 그 정권 수립일에 했고요. 다음 달에 10월 10일 날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이날도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그 ICBM 저는 그 발사 그러니까 ICBM의 시험 발사 가능성이 저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대륙간 생각합니다. 탄도 미사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러한 핵 무장 능력을 갖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나 일본에 대한 어떤 견제나 억제 차원의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에 대한 견제 차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미국 본토에 이러한 자신들이 지금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핵탄두를 실어서 미 본토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게 북한으로서 가장 제일 관건이고 그러기 위해서 일단 핵은 확보를 했다라고 지금 만약에 평가를 할 수 있다면은 결국 남아있는 것은 미국까지 날리는 투발 수단.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한창 개발하고 있는 KN-58, KN-14과 같은 ICBM급 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